네, 신재인 금융위원장님. 예. 그 청와대는 이 동양 사태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했죠. 대통령께 직접 보고 드린 적은 없고요. 정재수석실은 보고했습니까? 비서실장이나? 자주 얘기를 합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이 전체적인 그 회사채 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여러 가지 그 그룹들에 대해서 유동성 점검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는 항상 하는 그런. 그 동양 사태가 심각하다는 정도의 어떤 그 보고랄지 상은 언제 했습니까? 최초로 한 건 청와대는. 경제수석하고 저하고 얘기한 게 아마 얼마 안 됐을 겁니다. 저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입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여간 동양 사태에 대해서 청와대도 스크린 기능이 없고 또 금융위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 현전 증인 일어서십시오. 동양 사태가 오늘의 이 지경이 되기까지는 두 차례의 악마의 유혹이 있었고 세 차례는 스스로 악마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에 동양 레저 동양 인터내셔널을 세우죠. 그래서 순환 출자를 하죠. 기업 지배 구조 완성하기 위해서. 맞죠? 동양 레저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순환 출자 한 건 맞잖아요. 그 되게 우리 보도된 바처럼 맞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순환 출자의 유혹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그룹이 이와 같이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 있는 단초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악마의 유혹은 출자 총액 제한입니다. 이 출자 총액 제한이 완화되고 폐지되면서 20개의 계열사가 34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2008년 금융위기가 옵니다. 그러면서 건설, 교통, 주력사들이 힘들어지면서 전체 34개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악마가 된 겁니다. 2008년, 2009년부터 투기 등급이 높은 4차례 시장에 내놓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두 차례의 악마의 유혹은 제도로서 해결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양 사태의 교훈은 순환 출자라고 하는 첫째 악마의 유혹, 출자 총액 제한, 폐지라고 하는 두 번째 악마의 유혹이 당장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기업과 경제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주는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두 차례 악마의 유혹에 빠져서 그 덫에 빠져서 세 차례는 이것을 소비자한테 전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에게 피해 끼쳐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자 법정관리라고 하는 결정을 누가 내리셨죠? 우리 현재원 증인이 내리신 거죠? 최종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최종적으로 며칠 날 결정하셨습니까, 마음에? 예? 언제부터 그 논의가 시작됐습니까, 법정관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정관리를 본격한 거는 그 법정관리 신청하기 이틀, 3일 전이고 사실은 저희가 법정관리가 9월 30일 날 됐습니다만 9월 23일 날 오리온 그룹이 이제 지원이 어렵다는 기자회견을 해서 그날 오후에 처음으로 뭔가 우리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추석 연휴에 마지막으로 오리온 그룹하고 협상을 하고 구원을 요청하고 그래서 그것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법정관리 검토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날 다시가 없다고 선언을 한 게 저희 동양 파워를 파는 딜이 급속하게 진행이 돼서 게다가 경영권을 갖다 매각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간 그 사이에 그 시점에 9월 달에만 900억이 추가로 판매가 되었죠. 자, 우리 정진석 사장님, 그때 이 시점에 9월 달에 이 법정관리가 들어갈 것을 예상을 했습니까? 언제쯤 예상했어요? 전혀 못했습니다. 전혀 못했어요? 9월 토요일 날 저녁 때 저희가 어떤 다른 딜이 있었는데 그걸로 전부 CP를 전부 끌 수 있는 그런 딜이었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한 9시 반경쯤 상대방 측에서 법적 리스크를 이유로 그러니까 법정관리를 예상을 하고 9월 달에 900억을 판 것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까? 네, 여러 가지로 자산 매각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됐습니다. 다시 현재원 증인. 그래서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DIP 제도를 활용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많은 의혹이 있으니까 자, 주 동양의 주식 80%를 갖고 있죠.
아니, 동양 레저의 주식 80%를 갖고 있죠. 20%는 아들이 갖고 있죠. 아닙니다. 저하고 저희 애는 합쳐서 50%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양을 갖다가 지금 동양 캐피탈에다 무상 증여한 겁니까? 예? 본인 주식에 예. 저희 양을 동양 캐피탈에 무상 증여한 겁니까? 주식을 포기하면서 증여했잖아요, 무상 증여. 아직 그런 무상 증여는 그럼 그 보증은 사실이 아닙니까? 주식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겁니까? 제가 그런 다 모든 거를 포기하겠다고는 얘기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무슨 증여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 앞으로 그 일부는 무상 증여를 하겠다는 뜻이고, 그럼 아드님은 경영에 기여한 게 있습니까? 상당한 정도 그 자제분들이 주식을 갖고 있던데 경영에 기여한 게 있습니까? 그동안?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존속훼손 절차로 결정됐어요. 법정관리가. 그러면 실제로 상환을 받는 기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산 청산으로 가든 존속훼손 절차로 가든 피해자가 받는 구적은 10 내지 20%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결국 보상받는 기간은 더 길어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한테는 굉장히 잔혹하게 되어 있지 모르지만 5만 명의 피해자한테는 피눈물 나는 사건이에요. 증인 가족의 주식을 갖다가 내놔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미 다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모호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본인과 본인 가족의 주식을 갖다가 소비자 5만 명 피해자의 피해 규모에 대해 상응하는 만큼의 그걸 갖다가 당연히 그렇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그게 담보로도 들어가고 있어서 그렇지 저는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본인과 본인 가족의 그 주식을 다 내놓아서라도 5만 명 피해자들의 완벽한 보상이 이루어지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상, 다른 질문이 좀 있는데, 우리 동양그룹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도 이 선거 캠프, 특정 정당의 선거 캠프, 대선 캠프, 이런 분들이 무슨 사회이사, 부회장, 고문, 이렇게 있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삼성, 현대, 롯데 어디를 봐도 이런 예가 없어요. 한나장 사무총장, 지난 대선 중앙선관위 본부장, 대외협력단장,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 수차례 놓여 있었던 김병관 본부장관 후보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마지막 보충드릴 때 다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완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